날씨가 흐려서 걱정을 했었는데 걱정은 기우였네요. 구름은 다소 있지만 표창한 조금은 쌀쌀한 날씨입니다. 일단 지금 교대식이 끝나고 안쪽으로 교대 행렬이 들어간 것 같아요. 멋진 분들이 서 계시죠? 가운데 분 엄청 멋있습니다. 굉장히 사람이 많습니다. 근정전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고궁에 왔지만 고궁보다도 오히려 고궁의 지붕과 산과 하늘의 모습이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예전엔 경회를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요새는 못 들어가게 막아놓은 것 같습니다. 입구가 차단돼 있어요. 경회로 왕이나 아니면 또 외국에서 사신이 왔었을 때 접대하는 곳, 주위는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경회류의 반대편 쪽에서 본 모습입니다. 최초에 저쪽에서 찍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햇살을 가르면서 바람에 산들산들 흔들리는 버드나무의 모습도 예쁘네요. 연못의 물결이 참 예쁜데 그게 영상에는 담길런지 모르겠습니다. 향원정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주위는 연못으로 둘러싸여 있고요. 책을 읽거나 또 술 한잔 하는 곳이죠. 왼쪽으로는 아치형 다리가 하나 보이고요. 여기도 개방을 하지 않고 멀리서 사진만 찍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고즈넉하니 좋습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저 탑은 국립중앙박물관이었나요? 이름은 옛날하고 좀 달라진 걸로 기억하는데 경복궁에 왔으니까 지역에 있는 광화문 쪽에 세종대왕님을 뵙지 않고 갈 수가 없겠죠?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아직도 신수가 환하신 게 잘 지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반대편에는 저기 멀리 또 우리 순신이 형, 이 동네 꽉 잡고 계신 순신이 형이 계시는데 그쪽으로도 가봐야 되겠죠? 아니면 화내시겠죠? 네, 순신이 형님 멋있죠? 푸른 하늘 배경으로 딱 멋지게 서 있습니다. 왔으니까 이분도 꼭 뵙고 가야죠. 배가 고파서 왔습니다. 이쪽 광화문하고 종각 사이에 오면은 유명한 집이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오게 되는 집인데 한번 들어가 보죠. 점심시간이 훨씬 지난 시간인데도 손님이 10,000원이라서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모듬 수육하고 해장국을 주문해 놓고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를 뭐 잠깐 설명해 드리자면 워낙 유명한 곳이고 여기가 제가 알기로 1937년도쯤에 이 일제 때 처음으로 오픈을 해서 그 이후에 잠시 좀 문을 닫았다가 다시 3대째 지금 한 30년이 훨씬 넘었는데 종각과 예전에 피먹구리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이제 개발이 돼서 없어졌는데 해장국집의 원조라고 자칭을 하는 그런 집입니다. 가끔 이제 올 때 먹는데 맛있고 나름대로 특색 있고 인상 깊은 집입니다. 벌써 음식이 다 나왔어요. 일단 양선지 해장국이 먼저 나왔고요. 선지, 양, 후추 살짝 뿌리고 네, 간은 안 해도 될 정도로 딱 맞습니다. 모듬수육이 나왔는데요. 모듬수육에는 이제 내장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양지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양도 좀 있고요. 이쪽은 이제 머릿고기 쪽인 것 같고 요거는 이제 내장 쪽인 것 같습니다. 해장국에 뭐 소주가 빠질 수 없죠. 낮이지만 간단하게 또 곁들여서 한 잔 마셔보겠습니다. 반찬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단촐합니다. 깍두기, 곁들여서 먹을 수 있는 소스, 양파랑 고추랑 이게 답니다. 국물은 굉장히 진합니다. 간을 안 한 건데도 간이 충분히 돼 있고 조금 짠 거를 싫어하시는 분들은 조금 짜지 않나 싶을 정도의 간이 아주 간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잔 또 한번 따라보고. 일반 해장국집 그 뼈다귀 해장국집 가면 주는 그런 겨자 소스인데 다대기를 좀 넣었어요. 후추랑 고춧가루랑 소스에다가 고추기름도 넣었어요. 그러니까 고추기름, 다대기, 후춧가루, 고춧가루. 소스를 선지에 이렇게 끼얹어서 머릿고기 쪽인데요. 소 쫀득쫀득하겠죠? 쫀득쫀득해요. 깍두기는 푹 익은 깍두기. 근데 쉬거나 그러진 않아요. 선지도 넉넉히 많이 들었고 양이 엄청 많습니다. 올려도 끝이 없이 많은데 양이 많죠? 양의 양이 많습니다. 양은 좀 일반 우리가 아는 양평해장국보다는 좀 두껍게 썰었죠. 양평해장국은 되게 얇게 가늘게 썰어주는데 근데 두꺼워도 굉장히 야들야들하니 질긴 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일반적인 양평해장국은 뭐 고춧가루부터 해서 약간 다대기가 살짝 들어가서 들깨가루도 많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막 뭐랄까 순댓국하고 좀 비슷한 느낌의 국물인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진한 소고기 묵국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밥을 말아야 되겠죠? 깍두기를 딱 얹어서 준비를 하고 물가가 많이 올라서 해장국 가격도 만만치 않습니다. 뭐 강남 그쪽에는 최근에 가본 적이 없지만 18,000원, 2만 원 한다는 얘기도 들어봤는데 나머지는 뭐 여기도 지금 가격이 12,000원.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하더라도 8,000원인가 그런 걸 기억했는데 12,000원 됐고요. 동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변두리에 가도 기본 아무리 못해도 10,000원. 그 정도 손을 하더라고요. 아주 옛날 말고요. 양선지 해장국 먹으면 6,000원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런 집은 없죠. 아주 저렴한 집은 3,000원짜리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나 모르겠어요. 저기 낙원상가 그 악기 파는 데죠. 그 터널 밑에 한 7, 8년 전에 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때가 2,500원인가 3,000원이었어요. 그 집은 진짜 엄청나게 싼 집이었어요. 아직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간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 집이 좀 인연이 있는 게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 하다가 나중에 탄핵됐잖아요. 그래서 그 탄핵되기 직전에 이 주위에 광화문 이런 데서 집회를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날 제가 여기서 밥을 먹으러 여기 왔었는데 스페인 방송국에서 촬영이 왔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인터뷰 요청을 하더라고요. 대통령이 지금 탄핵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왔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제가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는데요. 뭐라고 얘기했는지는 알려드릴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장소예요. 지금은 2층이고 그날 인터뷰할 때는 1층. 손님이 별로 없었어요.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가게는 저랑은 좀 약간의 인연이 있습니다. 다 먹었습니다. 네, 수유 비웠죠? 싹 비운 건 아니에요. 거짓말이에요. 마지막 소스에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한 번에 먹으려고. 밥 하나 말아 먹었고요. 자, 밥 한 숟갈 남았죠? 소주 한 잔 남고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 집 수육은 이렇게 국물을 준다는 거. 보통 수육을 주게 되면 고기만 주죠. 고기만 주거나 아니면 식지 말라고 찜통 같은 데다 위에 얹어갖고 살짝 데우면서 그렇게 먹는 스타일이 있는데 여기는 국물에다 아예 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잔이 남았기 때문에 반 잔만 먹고. 이거 너무 많다 한 번에. 수육 끝냈고요. 이제 마지막 남은 거 한 숟가락에 깍두기 하나. 아직 고기가 입에 남았어. 한
숟가락 더 나올래나? 나와. 또 나와. 삼분의 1 숟갈. 뭐 여기는 특별히 마무리 멘트라고 할 것도 없어요. 워낙 유명한 집이고 혹시 안 와보신 분들은 와서 한번 드셔보세요.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지만 양평 해장국하고는 색깔이 완전히 확 틀려요. 호불호가 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고 유명하고 여전히 장사가 잘 되는 집이에요.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한번 이 종각 서울 광화문 근처에 오시게 되면 한번 들려보시는 것도 맛을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이쪽에 경복궁 들렸다가 광화문 내거리에서 두 분 세종대왕님하고 순신이 형님 뵙고 잘 먹어 갑니다. 오늘 광화문 일대 볼거리 먹거리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짜 배부르네.